최근에 물을 과다하게 마시고 생명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뉴스 기사를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소금물이든 맹물이든 수분의 과잉 섭취는 건강에 있어서 최고의 적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격한 운동을 하고 나면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땀으로 나트륨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물을 한꺼번에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염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땀이 많이 나는 운동을 하고 난 후에는 맹물보다는 스포츠 음료를 마시곤 하죠. 이 스포츠 음료의 맛은 짠맛이 가미된 전해질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혈액의 정상 나트륨 농도는 135에서 145, 그러나 130에서 135로 떨어져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요. 125에서 130일 때는 위장관 증세가 발생하고 110에서 125면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110 미만일 경우엔 응급처치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혈액에서는 짠맛이 느껴집니다. 일정한 염도를 유지해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탈수를 해결하는 열쇠는 소금입니다. 현대의학에서 소금의 섭취를 제한할 때의 소금은 염화나트륨인 정제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사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병원에서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하는 소금과 염분에 대한 진실. 오랜 시간 물에 대해 연구하고 물과 소금의 섭취에 대해 누구보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알려주는 책이 있습니다. 먼저 저자가 독자들에게 전하는 당부의 말, 진짜 건강하려면 어설프게 실천하지 말라의 내용 일부를 먼저 소개합니다. 소금물 마시기로 건강해지길 원하는 분들에게 당부한다. 소금물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현대의학이 워낙 저염식을 강조하여 현대인들의 소금 섭취가 너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물을 마시기 힘들어 탈수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탈수로 인해 오장육부의 기능이 약해져 살아갈 때 필수적인 영양 섭취도 불균형을 이루고 육체적, 정신적 활동은 도를 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첫걸음이 소금물 마시기란 사실이다. 물박사의 건강관리는 먼저 새끼 식사에 충실하고 영양분은 식물성 80%, 동물성 20%로 구성하고 힘들 때는 고기를 조금 더 먹는다. 반찬에 간을 넉넉히 해서 맛있게 충분히 먹는다. 특별히 다른 건강관리보다 완벽하게 실천하는 것은 소금물 마시기이다. 그럼 소금을 섭취해야 하는 이유, 물과 함께 섭취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등에 대해 함께 책 속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소금과 물, 우리 몸이 원한다. 지은이 박의규. 펴낸 곳, 지식과 감성.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잘못된 정보와 습관 때문에 심각한 탈수 상태에 빠져 있다. 그래서 몸은 물을 달라고 아우성이다. 몸이 아픈 것은 물이 부족하다는 적극적인 신호이다. 몸에 물만 충분히 채워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몸에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단지 물을 마시지 않기 때문만은 아니다. 갈증을 유발하고 몸에 물을 저장하는 소금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소금 섭취를 줄이면 갈증이 줄어 물을 마시기 힘들다. 소금 섭취가 적은데도 물을 많이 마시면 물은 이뇨제로 작용하여 마신 물보다 더 많은 물을 배출하게 된다. 결국 소금을 건강의 적으로 인식하는 현대인은 절대 탈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소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도 문제지만 의도적인 지나친 염분 제한은 더 큰 문제를 유발한다. 소금과 물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하는 이유이다. 물을 물답게 하는 천연소금.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 책에서 끊임없이 물과 천일염의 중요성을 말하는 이유는 이들이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신진대사를 강화시키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혈액순환 장애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혈액순환이 멈춘다는 것은 죽음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혈액순환을 위해 혈액의 약 55% 이상을 차지하는 수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신체 수분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데 염분은 필수적이다. 혈액 속 수분은 항상 0.9%의 염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염분 공급의 대부분은 고대로부터 천연 소금을 통해 이루어졌다. 사람들이 물과 소금을 생명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이런 사실은 인위적인 지식의 전달에 의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능과 경험에 의해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정보를 통제하고 경제적 논리에 맞게 모든 정보를 포장하여 사람들에게 진리인 양 내놓는다. 그 중심에 소금은 건강에 해롭고 저염식이 건강에 좋다는 설전이 있다. 의학을 모르는 사람뿐 아니라 의학을 잘 안다는 의사들조차 이 사실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는다. 물은 생명이지만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오히려 물은 생명을 위협하는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한다. 그러므로 생명체에게 물을 물답게 하는 가장 좋은 미네랄은 천연 소금임을 명심하자. 물을 마시기 힘든 이유는 단지 소금이 부족하기 때문. 물이 생명의 근원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약 2리터의 물을 마시면 건강에 좋다는 사실도 대부분 알고 있다. 따라서 물은 어떤 요소보다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도 잘 안다. 하지만 하루에 물을 한 잔도 마시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억지로 물을 마시려 해도 몸에서 받지 않아 물을 마실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물을 잘 마시지 않고 물을 마시기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에서 강조하는 생리학적 진실은 체내 수분은 나트륨에 의해 조절된다. 체내 수분량은 나트륨 양에 비례한다이다. 따라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소금에 비례하여 물을 마셔야 한다. 즉, 소금 먹은 놈이 물 켠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소금 줄이기를 강조하면서 물을 많이 마시길 권한다. 그런데 인체는 현대의학의 기준이 아니라 본능적인 조절에 의해 갈증을 유발한다. 본능적인 조절이란 바로 물과 소금의 균형을 말한다. 물과 소금의 균형이 깨어지면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고 몸은 심각한 병적 증상들로 고통받게 되므로 항상 소금만큼 물을 마시도록 신호를 보낸다. 따라서 염분 섭취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면 갈증이 사라지고 물을 삼키기 힘들고 물만 마셔도 더부룩하고 체하며 물은 변이나 설사를 유발하므로 물을 마시기 힘들어진다. 갈증은 체내 수분이 1% 이상 부족해질 때 유발된다. 즉, 갈증 신호는 물을 마시라는 신호가 아니라 몸에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이다. 세포회액은 항상 0.9%의 염도를 유지해야 한다. 때문에 염화나트륨의 양에 의해 수분량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갈증 신호는 염분과 수분의 비율에 따라 정반대로 해석되어야 한다. 갈증은 뇌의 시상하고 바깥쪽에 있는 음수중추가 자극받으면 나타난다. 음수중추의 자극은 탈수에 의해 일어나지만 탈수 상태일지라도 체내 나트륨량에 따라 두 가지 양상을 보인다. 신장의 원위세뇨관에서의 수분 재흡수를 책임지는 호르몬은 항이뇨 호르몬과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계이다. 이들 호르몬 중 어떤 호르몬에 의해 음수중추가 자극되느냐에 따라 물을 마실지 소금을 마실지가 결정된다. 항이뇨 호르몬과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계의 활성에 의한 음수중추 자극은 나트륨 과잉과 나트륨 감소처럼 상반된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체내 수분이 부족하다는 똑같은 원인 때문이다. 체내 수분량은 나트륨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각각 물과 나트륨을 치밀하게 조절하여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갈증도 유발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의학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소금은 건강에 해롭고 저염식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맹신하고 인위적으로 소금 섭취를 줄이면 체내 수분이 부족한 탈수 상태에서도 갈증이 유발되지 않는다. 체내 수분은 나트륨 양에 비례하므로 체내 나트륨이 부족한 상태에서 물만 많이 마시면 저나트륨혈증, 즉 물 중독증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복잡한 의학적 지식이 없더라도 짜게 먹으면 물을 많이 마시고 싱겁게 먹으면 물을 적게 마신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피부가 건조하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갖가지 탈수 증상이 있는데도 갈증이 없고 물을 마시기 힘들다면 염분 섭취량이 지나치게 적다는 것을 암시한다.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하다는 사실을 실천하기 위해 물을 억지로 마시지만 삼키기 힘든 사람도 있다. 그리고 물을 억지로 삼키거나 급하게 마시다가 목에 사례가 들어 고생한 경험들을 한두 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물을 삼키기 힘들고 목에 사례가 드는 것은 생존을 위한 신체의 본능적인 보호 반응이다. 체내 수분은 염분과 균형을 맞춰 0.9% 생리 식염수액과 같은 농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염분 섭취가 적은 상태에서 물을 마시게 되면 체내 염도가 낮아져 생명현상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없다.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구강에 있는 삼투압 수용기에서 인식하고 후두와 연결되는 식도 부위를 좁혀 물의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게 된다. 그래서 물을 삼키기 힘들 뿐 아니라 식도가 개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물을 삼키게 되면 물이 기도로 넘어가기도 하는 것이다. 물을 삼키기 힘들고 사례가 드는 이유이다. 억지로 물을 삼켰다고 안심할 수 없다. 물만 마셔도 더부룩하고 체하는 증상이 있는 분들도 있다. 이런 증상은 위에 유입된 물을 신속하게 장으로 내려보내지 못할 때 발생한다. 위로 유입된 물은 위산이 주요 구성분인 위액과 섞인다. 위산이 들어있는 물은 장으로 함부로 내려갈 수 없다. 물을 흡수하는 조직인 장에는 위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없고 위산은 장에 화학적 손상을 입혀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산은 소장으로 내려가기 전에 십이지장에서 수용성 알칼리액에 의해 중화되어야 한다. 위산을 중화시키는 알칼리액은 췌장과 간에서 생성된 소화액에 들어있고 위 내용물이 십이지장으로 내려올 때 십이지장 내강으로 분비된다. 특히 하루 약 1500ml의 소화액을 분비하는 췌장에 들어있는 중탄산나트륨은 위산을 중화시키는 핵심 물질이다. 췌장의 중탄산나트륨은 체내에서 생성되는 노폐물인 이산화탄소가 물, 나트륨, 이온과 결합하여 생성되므로 평소 염분 결핍에 의한 탈수가 너무 심하면 적은 양의 위산도 십이지장에서 중화할 수 없어 장으로 내려보낼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을 신체는 정확히 예측하고 위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는 괄약근을 꽉 조여 위 내용물을 장으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위가 위치하는 상복부에 더부룩한 느낌이나 체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이 증상이 심해지면 구역질이 발생하고 더욱 심해지면 마신 물을 토해내게 된다. 따라서 물을 마신 후 구역질이나 구토가 있다면 이것은 체내 염분 결핍이 심각하다는 증거이다. 마신 물이 장으로 유입되었다고 안심해서도 안 된다. 장으로 유입된 물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소중한 자원이 되기 위해 체내로 흡수되어야 한다. 하지만 장으로 유입된 물이 충분히 흡수되지 못해 물은 변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런 사람은 물만 마셔도 장이 안 좋다고 물을 잘 마시지 않게 된다. 장으로 유입된 물은 대변에 적당한 수분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흡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장의 수분 흡수는 오직 나트륨의 흡수 과정에서만 이루어진다. 따라서 장에서 물이 흡수가 안 되어 물음변이나 설사를 자주 하는 분이라면 자신의 염분 섭취량이 수분에 비해 부족하다고 인식해야 한다. 물이 귀한 지역이 아니라면 물은 어떤 물질보다 구하기도 쉽고 마음만 먹으면 쉽게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을 바로 곁에 두고도 탈수로 고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본다. 갈증이 없거나 물을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 없어서 또는 위와 장에서 물을 처리할 수 없어서 고생하는 이런 분들은 당장 자신의 소금 섭취량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소금 섭취량은 단순히 짜게 먹었느냐, 싱겁게 먹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소금 섭취는 대부분 음식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끼 식사는 잘하는지, 반찬은 충분히 먹는지, 좋은 식재료와 소금을 사용하는지, 소금 배설을 증가시키는 알코올과 카페인을 즐기지는 않는지, 소금 흡수를 방해하는 담배는 피우지 않는지, 땀을 많이 흘려 염분 배출이 많지 않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현대인들은 체내 소금 보유와 관련된 수많은 요인에 의해 물을 마실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저염식에 대한 환상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을 마실 수 없게 하는 극단적인 환경으로 현대인들을 몰아가고 있다. 당신이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말을 인정한다면 물보다 우선하면서 물을 조절하는 염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버려야 한다.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을 마시게 되면 갈증 신호가 제때 나타나고 물을 마시기가 용이해진다. 물을 삼키기 힘든 사람에게 연한 소금물을 마시게 하면 공통적으로 물이 부드러워 삼키기 편하다고 한다. 저염식을 실천하는 분에게 소금물은 몸에서 요구하는 생명력 있는 물이기 때문이다. 물 마시기도 요령이 필요하다. 물을 마시는데 무슨 요령이 필요할까 의아해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우리가 자연의 일부로 거기에 맞춰 자연스럽게 살고 있다면 물 마시기를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어느 순간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기 시작했다. 그 결과 우리 몸은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물 마시는 것은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는 요령이라 생각하면 좋겠다. 물은 곧 생명이다. 탈수의 원인과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탈수의 원인을 알아야 답을 찾을 수 있다. 탈수는 크게 두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수분 결핍에 의한 탈수, 갈증 신호를 무시하고 수분 섭취를 줄여 수분이 결핍된 상태. 염분 결핍에 의한 탈수. 염분이 결핍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소변이나 땀이 증가하여 수분이나 염분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맹물과 같이 나트륨이 들어있지 않은 물을 마실 때이다. 이런 경우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갈증이 심해진다. 또는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하다고 의도적으로 물을 마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갈증 신호를 자주 무시하는 분이라면 수분 섭취를 늘려 수분 결핍을 해결해야 하고, 수분 섭취가 정상인보다 많아 소변을 자주 보거나 땀이 많은 분은 염분 결핍에 의한 탈수이므로 좋은 소금을 더 먹을 필요가 있다. 평소 갈증이 없어 물을 적게 마신다면 소금과 물을 동시에 늘려야 한다. 탈수를 해결하는 열쇠는 소금이다. 좋은 소금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이다. 죽염 등 천일염으로 가공한 소금도 건강에 좋다. 천일염도 갯벌에서 생산된 토판 천일염을 섭취한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현대의학에서 소금을 줄일 것을 권할 때의 소금은
순수한 염화나트륨인 정제염을 가리킨다. 정제염을 많이 섭취하면 미네랄의 불균형을 일으켜 고혈압 등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정제염과 천일염을 동일한 소금으로 인식하여 무조건적으로 소금은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을 갖지 않았으면 한다. 천일염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미네랄의 보고이므로 반드시 신체에 적당하게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물과 염분의 균형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소금을 줄이려고 하니 문제가 된다. 식습관을 바꿔라. 간혹 소금 섭취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본인은 다른 사람에 비해 아주 짜게 먹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짜게 먹더라도 반찬을 적게 먹는 식습관이나 끼니를 거르고 반찬 없이 간단히 먹는 사람은 싱겁지만 반찬을 아주 많이 먹는 사람보다 소금 섭취량이 적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음식이 짜다고 알려졌지만 실제 거의 대부분의 다른 나라 음식이 더 짜다. 예를 들면 피자헛이나 맥도날드가 우리나라 피자 가게나 롯데리아보다 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소금 섭취가 많을 수 있는 이유는 국이나 찌개를 먹는 식습관 때문인데, 다행히 국은 소금이 많은 만큼 물도 함께 먹는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체내의 염분 농도는 생각보다 균형을 잘 이룬다. 그리고 동일한 소금량을 먹어도 사람마다 짠 정도가 다르다. 물의 양이 다른 두 용기에 동일한 소금량을 넣으면 물이 적은 곳은 염도가 높아져 더 짜지만 물이 적은 곳은 짠맛이 덜하다. 소금량이 같은 반찬을 먹고도 더 짜게 혹은 짜지 않게 느끼는 이유는 입안에서 소금을 녹여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침의 분비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침의 분비가 적으면 더 짜게, 침이 많으면 덜 짜게 느껴진다. 침의 99.5%는 물이므로 침이 적은 사람은 몸에 물이 부족한 분이고, 물이 부족하면 더 싱겁게 먹어 소금 섭취를 줄이게 된다. 소금을 줄이면 또 물을 덜 마시게 된다.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면 신체는 생명의 필수 요소인 물과 소금이 부족해져 견딜 수 없게 된다. 이렇게 각종 병적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같은 반찬을 먹고도 다른 사람보다 더 짜게 느끼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병이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짜다, 싱겁다란 단어는 소금의 섭취량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단어들이 아니다. 저자의 주위에서 싱겁게 먹는 사람들 중 건강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다. 또한 짜게 먹고 물을 많이 마신다고 반드시 건강한 것도 아니다. 인체에 이용되지 못하고 신장을 통해 곧바로 배설되는 수분은 신장의 사구체모세 혈관의 압력만 높여 문제만 일으킨다. 대표적으로 술을 즐기는 사람들과 지나친 완벽주의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물과 나트륨이 균형이 맞는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나트륨과 반드시 균형을 맞춰야 할 미네랄이 있다. 그것은 칼륨이다. 칼륨은 과일과 채소, 즉 식물에 많다. 평소 채식을 즐긴다면 소금 섭취만 늘려도 되지만 육류 섭취가 많은 사람은 소금 섭취를 늘릴 때는 채소와 과일 섭취도 함께 늘어야 한다. 만약 완전한 채식주의자라면 반드시 육류 섭취도 해야 한다. 단, 몸이 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식단을 조절하여야 한다. 적당한 물의 양과 소금의 양은 스스로 찾자. 일일 수분 섭취량은 기본적으로 체중 곱하기 20에서 30ml 정도이므로 체중 60kg의 성인이라면 약 1.2에서 1.8L가량이 된다. 하지만 꼭 기준량을 따를 필요는 없다. 기준량보다 적거나 많아도 건강하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양이다. 만약
평소 탈수증이 있는데도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 수분을 늘릴 때는 반드시 물보다 소금 섭취를 충분히 늘린 후 갈증에 따라 물을 마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염분 결핍에 의한 탈수를 유발할 수 있다. 기준량보다 많은 물을 마시는데도 갈증이 있는 사람은 소금 섭취만 늘리면 된다. 소금 섭취는 가능하면 음식에 충분한 간을 하거나 소금이 많은 국물 음식을 즐겨 먹는 것이 최선이다. 음식으로 소금 섭취량을 늘렸더라도 이 책에서 주장하는 탈수의 증상이 있다면 소금을 별도로 더 먹어야 한다. 그것은 소금 알갱이를 따로 먹거나 소금물을 마시는 것이다. 소금만 따로 더 먹는 방법은 간혹 한두 알갱이의 천일염을 입안에서 녹여 먹으면 된다. 이후 갈증이 있으면 소량의 물을 조금씩 마신다. 소금물을 마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소금물 농도를 찾아야 한다. 예를 들면 500ml 생수병 4개를 준비하고 각각의 병에 3분의 1, 3분의 2, 1과 3분의 1티스푼의 천일염을 넣은 소금물을 만들어 가장 마시기 편한 소금물 농도를 찾으면 된다. 저자의 직접적인 경험과 상담을 통해 알게 된 무난한 소금물의 농도는 고혈압 환자가 아니라면 500ml의 1티스푼 정도가 적당했다. 소금을 늘리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고혈압 등을 일으키고 문제만 만든다. 그리고 물이 좋다고 몸이 원하는 이상 마시면 물은 무엇보다 강한 독이 된다. 갈증을 무시하고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가뭄이라면 몸이 원하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은 홍수와 같다. 가뭄보다 홍수가 더 무서운 자연현상이다. 신체도 똑같은 원리로 고통받게 된다. 물은 한 번에 많은 양보다 한 모금씩 자주 마셔야 좋고 갑작스럽게 많은 물을 마신다면 건강에 더 해롭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물은 갈증이 있기 전에 미리 한두 모금 마시면 좋다. 갈증이 있을 때는 이미 체내 수분이 1% 이상 손실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물을 잘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물을 마시면 갈증 감각이 회복되어 물을 잘 마실 수 있도록 변화된다. 반대로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갈증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갈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갈증을 중개하는 물질이 바로 염분이기 때문이다. 물과 소금을 오해하기도 한다. 소금물을 마실 때 가장 일반적인 증상은 두통이다. 보통은 일주일 이내 사라진다. 하지만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두통은 소금물을 많이 마시고 있거나 물에 비해 소금이 많다는 신호이다. 소금물을 마시면서 겪는 어지러움은 100% 부작용이고 이는 소금물 과잉이나 소금에 비해 물이 많다는 증거이다. 메스꺼움, 소화불량, 물기 많은 대변이나 설사도 어지러움과 같은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어지러움, 소화불량이 심한 사람은 음식을 최대한 짜게 먹거나 소금만 따로 먹은 후 갈증이 있을 때 소금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소금물을 마시면서 위장에서 꿀렁거리는 물소리가 들리는 경우도 소금물 과잉 섭취나 소금에 비해 물이 많다는 신호이다. 몸이 잘 붙는 사람이 소금과 물을 균형 있게 섭취하면 신체는 지금까지 부족했던 수분을 더 적극적으로 흡수하므로 부종이 일시적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 하지만 세포 바깥쪽과 안쪽 모두 수분이 충분해지면 보통 2주 이내 부종은 사라진다. 만약 소금물을 마신 후 2주 이상 부종이 지속되면서 몸이 더 힘들면 소금과 물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 대부분 소금 때문에 몸이 붓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소금이 부족하다는 신호이다. 즉 평소 물을 잘 마시지 않던 사람이 소금물이 잘 삼켜진다고 몸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이상을 마실 때나 소금에 비해 물을 많이 마실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균형 있는 소금물이라도 몸이 원하는 이상을 마시거나 소금에 비해 물을 많이 마시면 오히려 이뇨제로 작용한다. 이때 인체는 소금의 배출을 감소하기 위해 알도스테론의 분비를 증가하고 이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 부종이 더욱 심해진다. 따라서 2주 이상 지속되는 부종 시에는 소금물이든 맹물이든 반드시 음수량을 줄여야 한다. 생활 속 실천 팁. 탈수는 커피, 녹차, 술, 담배 등에 의해서도 심해지므로 최대한 절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커피와 녹차, 탄산음료 등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직접적인 이뇨제로 작용하여 탈수를 악화시킨다. 의학적으로 카페인의 이뇨작용은 나트륨 재흡수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런 것들을 즐겨 마신다면 나트륨 섭취에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운동은 물의 효율을 높인다. 혈관은 신체 활동에 의해 더 건강해진다. 특히 정맥피는 혈관 주위에 있는 근육의 수축력에 의해 심장 쪽으로 이동하는 힘을 얻는다. 특히 엉덩이를 포함한 하체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 할 정도로 혈액순환에 중요하다. 따라서 걷기와 같은 적당한 운동은 혈액순환에 많은 도움을 준다. 평소 운동할 시간이 없다면 스트레칭을 하거나 기지개를 자주 켜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귀가한다든지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생활 속 운동을 권한다. 환경 온도도 탈수와 깊은 연관이 있다. 환경 온도가 높아질수록 체온 조절을 위해 수분의 소모량이 증가한다. 될 수 있으면 시원하게 사는 것이 좋다. 하지만 환경 온도를 낮춘다고 추위를 느낄 정도로 낮추면 오히려 탈수를 악화시킨다. 특히 환절기에는 신체 수분 관리가 가장 힘들 때이므로 물 마시기, 먹거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가장 회복하기 힘든 탈수의 원인은 바로 스트레스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인 과로 모두 스트레스로 인식하고 너무 무리한 생활은 삼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마음대로 조절되는 것은 아니다. 물을 잘 마셔 건강해지면 스트레스는 차츰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체내 수분 관리 요령. 첫째, 3대 영양소가 풍부한 하루 세끼 식사를 한다. 음식은 간을 충분히 하여 맛있게 요리한다. 반찬을 많이 먹는다. 짠 국물은 소금과 물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음식이다. 가능하면 소금은 소금물보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소금물은 음식으로 소금을 충분하게 섭취하지 못할 때 보충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반찬은 식물성 80%, 동물성 20%로 섭취하되 정신적인 활동이 많은 경우 육류 섭취를 늘린다. 둘째, 물을 하루 약 1에서 2리터 마신다. 이 책에서 밝히는 탈수 증상이 있다면 물 500ml에 천일염 약 1티스푼을 기준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소금물을 만들어 마신다. 물은 한 모금씩 자주 마신다. 소금물이든 맹물이든 수분의 과잉 섭취는 건강에 있어서 최고의 적이다. 따라서 기준량보다 적게 물을 마시고도 건강하다면 의도적으로 음수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없다. 셋째, 가벼운 운동을 한다. 생활 속 운동이 가장 좋다. 하루 만보를 걷는 것은 건강의 지름길이다. 넷째, 육체적 과로를 줄인다. 어쩔 수 없이 일이 많으면 음식 그리고 소금과 물을 좀 더 섭취한다. 다섯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제거한다.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그리고 욕심을 버린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참고로 지금까지 의학계에서 주장해온 소금의 부정적인 인식과 저자의 글이 충돌할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소금과 물이 균형 있게 신체에 존재해야 함을 주장한다. 체내 수분은 나트륨량에 비례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 진리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책에서 밝히는 탈수에 따른 증상과 자신의 증상이 동일하다면 수분 섭취량과 함께 소금 섭취량도 확인해 보기를 바란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모든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 중심에 소금과 수분이 있다. 물박사의 건강관리법은 음식을 짜게 먹거나 물에 천일염을 넣는 것 말고는 다른 건강관리법과 큰 차이가 없다. 삶의 이치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는 간단하면서도 쉬운 방법만을 좋아한다. 하지만 그런 방법은 결코 건강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 다른 건강법을 찾게 되고 갈수록 건강을 위해 복잡하면서 특별한 방법을 따라 하게 된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약간의 불편만 감수하면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을 실천해보자. 물과 소금은 치료의 핵심이다.